그럼 여기까지 왔는데 기부금은 이제 다시 원래로 오면 무상성이 그 전제고 무상거래죠. 그렇죠? 근데 우리 법에서는 실제 무상성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상거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부로 보겠다라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간주기부금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의제, 간주 이런 말들을 세법에서 굉장히 많이 배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의제나 간주의 뜻은 뭐야? 원래는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과세 형평상 그렇게 보겠다라는 거지. 그게 의제기부금, 간주기부금이에요. 그런 거지.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에다 기부를 하고 싶은데 그냥 뭐 다 공짜로 주면은 뭐 제한이 걸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1억을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거야? 유상거래와 섞는 거지. 그래서 시가 1억짜리를 그렇죠? 2억에 사준다던가 시가 2억짜리를 1억만 받고 판다던가 라고 하면 그것은 유상거래와 무상거래가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기부금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질은 뭐냐? 본질은 간주기부금은 유상거래와 무상거래가 함께 있는데 그렇죠? 이걸 가르기를 하는 것이 가르기. 이 중에 유상의 정상적인 거래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무상거래고 그 부분은 우리가 뭐로 보겠다는 거야? 의제 기부금으로 보겠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런 거구나. 유상거래와 무상거래를 지금 나누고 무상거래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이게 공부가 다 똑같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본질을 보는 눈은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은 그거가 진짜 프로페셔널이 키워야 되는 능력이 이게 공식 암기하고 막 이런 게 아니야. 나중에 가면은 다 싸움은 이게 본질을 보는 능력의 차이야. 본질을. 그걸 잘 못 보는 애들이 워낙에 많으니까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거야. 무슨 얘기냐? 잘 못 보고 과세하고 잘 못 보고 어드바이스 잘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본질을 많이 보면은 크게 돈을 벌 수 있는 거야. 항상 마인드가 있으면 돼.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면 기부가 있다라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손해를 봤다는 얘기. 손해. 여러분들이 기부나 증여를 안 해봐서 이 마인드가 없는 거예요. 내가 손해본다라는 생각으로 평생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내 거 다 챙겨야 되겠다는 마인드이기 때문에 이 기부를 잘 이해를 못합니다. 항상 손해를 보는 마음. 우리 손해보는 마음으로 살아요? 자, 어쨌든 간에 손해보는 마음으로 항상 여러분들 이제 뭐 여자친구를 만난다 그래도 손해본다. 내가 손해를 봐야 된다. 항상 그런 마인드로 있어야 돼. 그렇죠? 그냥 내 운명이려니 엇보려니 내 인생이 어쩌다 이렇게 됐으려니 이런 것까지는 필요 없고 어쨌든 그냥 살면 돼. 뭐 손해를 본다. 손해. 그러니까 뭐가 생각이 나. 이게 뭔가 손해보는 거래는 우리 세법이 규제하고 있는 거잖아요. 손해를 본다라는 건 결국 무슨 뜻이야? 내가 세금을 줄인다는 뜻이지 지금. 그러면 손해를 보는 경우엔 두 가지 유형이 있었던 거야. 지금 과거에는 우리가 배웠던 거에 의하면 하나 있죠. 손해보는 거래. 그게 뭐야? 부당 행위 계산 부인이었지. 그래서 하나 거래가 부당 행위가 있는 거야. 부당 행위. 부당 행위 계산이 있는 거고 또 하나가 지금 배우게 되는 간주 기부금입니다. 간주 기부금. 그럼 이 두 개는 첫 번째 거래 상대방이 다른 거야. 손해를 보는데 거래 상대방. 그래서 부당행 계산 부위는 특수 관계인하고 거래하면 이쪽으로 가는 거야. 부당행 계산 부위는 특수 관계인과 거래하면. 근데 이제 부당행 계산 부인이 아닌 간주기 부금을 올려면 특수 관계인 이외의 자와 거래를 하는 거야. 특수 관계인 아닌 자와 거래해요.
간주기부금도 아까 봤던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비지정기부금 다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뭐 법정이나 지정만 있는 게 아니야. 비지정도 여기 다 존재할 수 있어. 그게 가장 큰 문제지, 실제는. 자, 그러면 유형은 뭐가 되겠어요? 유형은 대부분. 손해를 보는 거래 유형은 똑같아. 저가로 양도하든지, 고가로 양수하든지. 여기도 똑같아. 저가로 양도하든지, 싸게 팔든지, 고가로 양수하든지. 똑같은 거야. 세법은 이 거래를 항상 다시 재구성하는 거지. 그러면 재구성의 기준이 있다고. 재구성을 하는데 기준이 있어. 다시 계산할 땐 뭐로 거래한 거로 다시 계산했어, 이쪽은. 시가로 다시 거래하는 거로 재구성했지, 시가로. 그렇죠? 다만 현저한 이익이 있어야 적용한다는 룰은 있었던 거지. 적용하기 위한 과세 요건이라고 하는 거죠. 그 과세 요건에 5% 또는 3억 룰이 있었던 거지. 그렇죠? 다만 만약에 그 적용 요건에 걸린다면 시가로 다시 계산했던 거고. 근데 이거 잘 생각해보면 이상하지 않아요? 이 되게 이상한 거야, 이거. 지금 여기까지 오보니까 여러분들 유상과 무상 다 좋아. 근데 누구랑 거래하고 있어, 이게? 특수관계인 아닌 놈하고 거래하고 있다고. 근데 국가가 갑자기 이거는 짬짬이가 될 가능성이 조금은 있지만 갑자기 싸게 팔았느니 비싸게 샀느니 갑자기 간섭을 하는 거야. 왜? 특수관계인 아닌 자 사이에서는 보통 이해관계가 서로 대립되는 관계라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거래한 그 가격이 사실은 시가지. 그렇잖아요? 근데 갑자기 시가가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그 뭐 차이가 있으면 과세한다는 게 대단히 불합리한 거예요. 대단히 불합리한 거.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걸 적용할 때 대전제는 일단은 둘의 거래 가격이 시가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서 출발하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둘의 거래 가격이 시가가 아니고 다른 놈이 거래한 가격 있죠. 그것과 비교한다고. 또 하나는 다른 놈이 거래한 가격이 없어. 근데 세법이 정하는 보충적 평가 방법이라는 게 있어. 그것과 막 비교를 하고 지랄이라고 이게. 이제 이 지랄 수준이야 이게. 그렇죠? 생각해봐요. 내가 주식을 하나 팔았어. 회사 가치가 이게 얼마인지 알아 몰라? 모르잖아. 모르는데 내가 얘한테 10,000원에 팔았어 한 주당. 근데 세법에 이상한 공식을 적용해서 만든 이 회사의 주식 가치가 5,000원이래. 그럼 나는 지금 거래를 지금 얘가 10,000원짜리 10,000원에 팔았는데 5,000원짜리를 10,000원에 판 거잖아. 아니 뭐 20,000원을 하고 봐. 그러면 20,000원짜리 10,000원에 팔았잖아. 손해봤다고 지금 무슨 문제를 삼고 있는 거야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이게 증여세는 대단히 문제가 있는 거야. 대단히 이런 것도. 근데 이거 지랄 같은 거야 이게. 아주 미친 거지. 나도 이것 때문에 세무조사 한번 받았다니까. 내가 주식 좀 비싸게 팔았다고 증여를 막 때리려고. 그렇잖아.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작년 세무사 2차 시험 문제야 이게. 지금 방금 얘기해. 주식을 거래했는데 보충적 평가 방법, 세법이 정한 가격보다 비싸고 싸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주제들이 되게 실무에서 많단 말이야.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에선 재구성의 기준을 시가로 두기엔 좀 너무 빡빡하지. 제3자가 지금 특수관계인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 법은 재구성을 할 때는 시가에 조금 더 세이프 하버를 둬. 여유를 훨씬 더 많이 둬. 영어로 세이프 하버라고 그래. 그래서 요게 정상가액과 비교를 한다. 정상가액. 그래서 정상가액은 시가의 70에서 130%를 얘기해. 70, 130%. 이 안에 움직이면 괜찮다. 그러면 싸게 팔았다라고 하면 시가의 70% 이내에 받았으면 건드리지 않겠다. 비싸게 샀다라고 하면 시가의 130% 안에서 샀으면 건드리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럼 재구성을 하려고 그러는데 요건에서는 여기서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현저한 이익이 있었던 거죠. 현저한 이익.
견조한 이익이 있어야지 이걸 걸 수 있었던 거지. 5% 또는 3억. 근데 이쪽에서는 뭐를 거느냐? 너무너무 중요한 게 있지.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되는 거야. 정당한 사유. 이렇게 숫자 다 맞아도 무슨 얘기야. 이게 살만하니까 샀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못 걸어.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만 걸 수 있는 거야. 정당한 사유. 특수관계도 없는 사람들끼리 거래했는데 이거에 걸린다는 건 사실 너무한 거야. 실무에서는 대부분 주식 거래가 이거에 걸려. 주식 거래가. 주식이라는 게 가격이 명확하지 않아서 더더욱 그래. 그래서 게임 회사를 예를 들어서 사요. 어? 너무 왜 이렇게 비싸게 샀니?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살만하니까 산 거지. 그렇잖아? 내가 이제 얼마 전에 작년에 했던 애가 있어. 올해 했구나, 올해. 우버라는 회사 알죠? 우버. 우버라는 회사의 공유 주방이라고 들어봤어? 이렇게 식당 그렇게 공유 주방이라고 있어. 인터넷 쳐봐 있어. 20대 영국 에든버러 대학 나오고 뭐 이러는데 20대. 근데 아버지한테 5억 증여받아가지고 그거 차린 다음에 1년도 안 돼서 우버한테 100억에 팔았어. 대박이지, 대박. 100억에 팔았어, 100억에. 그러면 이게 과연 비싼 거냐, 싼 거냐? 사실 그냥 걔는 뭐라고 얘기한 거야? 나 100억 안 주면 안 해요. 이런 얘기 한번 던졌는데 우버, 싸네? 돈 많잖아, 걔는. 살게. 뭐 이런 거야. 그쵸? 그러면 시가보다 너무 비싸다고 당연히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우버가 걔한테 과연 증여해 준 거냐? 그렇죠? 상속 증여세 똑같거든 이게. 우버는 살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을 하겠죠? 과세관청은 아니다. 정당한 이유 없다. 주장을 하겠지. 이해하시겠죠? 이게 이제 핵심이야 사실은. 그래서 우리 친구가 생각하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걸 납세자가 주장하는 게 먼저일까? 아니면 정당한 사유가 없다라고 과세관청이 주장하는 게 먼저일까? 그렇지. 과세관청이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걸 입증해야 돼. 그게 먼저인 거야 항상. 왜 이게 이게 싸고 비싸고를 누가 정해? 누가?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 정당한 사유가 가장 핵심인 거야. 자, 그러면 간주 기부금이 뭔지는 이제 알았어.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한번 재구성을 해보는 거지. 간주금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재구성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시가 1억 원짜리가 있어. 1억 원. 요거를 내가 처음에 저가로 양도한 거야. 얼마에 양도했느냐? 5천만 원에 양도한 거야. 5천만 원에. 그죠? 그럼 유상으로 내가 5천을 받았지만 그죠? 시가가 1억이나 되는데 일부는 무상의 거래가 섞여 있다는 거지. 뭐 첫 번째 할 일은 얼마나 증여했는가를 보는 거지. 증여액이 얼마냐, 증여. 기부가 얼마냐, 기부가. 그죠? 그럼 얼마까지는 지금 인정하겠다는 거야. 시가가 1억이잖아요. 시가가 1억이면 몇 %까지는 받아도 우리 인정해 주는 거야. 70%, 그치? 7천만 원까지는 오케이. 이걸 뭐라 그런다? 정상가액. 그런데 그 아래 받은 거죠? 그러면 얼마? 2천만 원이 지금 실제 거래가 요거잖아. 2천만 원은 기부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지. 기부가. 기부해 준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면 유상거래로 5천을 받았고 무상거래로 2천이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야. 굉장히 오래 설명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지금. 그죠? 보통 짧게 설명하면 그냥 시가랑 차이, 기부다 이러면 끝이야. 그게 규정을 알려주는데 이게 왜 있는지를 아셔야지 이게 대단히 여러분들 중요한 거예요. 실무에서도. 챌린지가 돼요. 과세한테 맨날 챌린지 안 짜증나 죽겠어. 어쨌든 간에. 그럼 회계 처리를 한번 돌아서 보면, 자, 현금 회계 처리하면 얘네들은 어떻게 잡았겠어? 5천만 원 잡았겠지.
그리고 대변에 뭐 잡았겠어? 장부가액이 있었을 거 아니야. 장부가액. 이 자산의 장부가액이 장부가액대로 팔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원래 처분이익을 안 잡았겠지. 이렇게. 장부가액이 5천이었다. 응? 근데 세법은 이걸 재구성해보는 거야. 그게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는 이렇게 하셨네. 유상의 거래 5천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거의 장부가액 인정할게요. 5천만 원. 근데 기부도 하셨잖아. 기부도. 기부 얼마 한 거야? 2천만 원 한 거지. 기부. 2천만 원 하셨어. 재구성이야. 다 리오더야. 세법은 다시 리오더 하는 거야. 뭐가 빠진 거야? 장부가액 5천짜리를 7천에 팔았더라면이지. 그치? 그래서 원래는 조금 더 진짜 리얼하게 재구성하면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냐. 현금. 잘 이해가 안 되면. 이거야, 이거. 이건데, 곧바로 뭘 한 거야. 기부를 한 거지, 기부. 진짜 처음부터 다시 재구성해본다면. 대변에 못 쓰면 되는 거야. 그렇지. 현금. 너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니? 틀려도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게, 내가 틀린다고 뭐라 그런 사람도 아닌데. 응? 그치? 그게 웃을 일이 아니잖아? 요게 본질이야. 그래서 보통은 이제 현금 5천, 기부 2천 하고 이렇게 처분 손익 얘기하는데, 진정한 재구성은 이거예요. 7천을 받아서 2천을 준 거야. 우리 부당행위 할 때도 제가 그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지. 시가대로 거래하고 그 차이가 사회 유출된 거다. 그래서 이게 말로 쓸 때 되게 의미가 있어요. 말로 쓸 때. 그래서 유상과 무상거래 이렇게 된다. 그럼 이 기부의 상대방에 따라서 처리가 달라지겠지. 특수관계는 없지만 그게 법률에 지정된 단체가 있을 수 있죠. 법정이나 지정, 그치? 그러면 기부금으로 보고 세무조정하면 되는 거고. 비지정 단체라면 전부 다 부인하면 되는 거지. 실무에서 이 간주기 보면 거의 다 비지정이야. 대부분이 비지정. 여러분 고아원 뭐 이런데 국가랑 뭐 이런 거래 안 하지, 그치? 그럼 다시 가봐. 세무서도 또 국가랑 거래한 건 건드리지도 않아요. 다른 주무부처랑 지금 거래했는데 거기다 대고서는 지금 이게 징연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거기 주무부처 장이 뭐라고 그랬어? 이거 왜 이러시냐? 뭐 이렇게 얘기하겠지. 뭐 어쨌든. anyway 잘 봐. 그러면 결국은 이 두 개가 누락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출발은 어디서 하는가?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해서 과세소득을 조정했잖아. 그럼 당기순이익엔 양쪽 다 누락된 거니까 당기손익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만 기부금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 특히 이게 비지정 기부금이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요 금액만큼 송금 불산입되는 거고 얘는 처분이 그대로 인정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거래가 적발이 되면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거지. 나는 흰색처럼 처리했지만 2천만 원의 송금 불산입 금액이 신기하게 터져 나오는 거야. 만약에 지정단체나 법정단체랑 거래했다 하더라도 요걸 직접 부인은 하진 않지만 우리 사업소득에서 봤듯이 법정 한도 내에서 송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겠죠. 이 금액이 꽤나 큰 걸 건드리겠지 사실 작은 걸 건드리진 않아요. 그렇잖아. 이런 거. 뭐 재고자산 얼마 했다고 건드리지 않아. 이거 토지, 건물, 주식 이런 거 굳이 큰 놈. 그렇죠? 그래야 우리 공무원분들 실적이 나오는 거니까 큰 놈 건드리는 거야. 큰 놈.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게 간주 기부금 첫 번째 저가 양도에서 배운 거예요. 저가 양도. 자, 두 번째는 비싸게 산 거 얘기해 봐야죠. 비싸게 사는 거. 그래서 고가로 양수하는 거죠. 고가 양수. 호구죠. 비싸게 사준 애들이 대표적인 호구지. 그래서 호구. 시가가 1억인데
고가로 양수한 거야. 얼마에? 2억에. 아유, 비싸게 샀네. 그쵸? 손해봤다는 거지, 손해볼 수도 있지. 제가 보기에 이런 이렇게 손해보는 장사 이런 건 제 와이프가 그냥 넘버원이에요. 제가 봤을 때 쇼핑의 어떤 넘버원입니다. 넘버원. 어쨌든 고가 양수. 그럼 잘 보세요. 그러면 시가가 얼마야? 시가가 1억인데 비싸게 샀다는 얘기죠. 얼마까지는 여유를 줬어? 30%. 1억 3천. 정상 가액은 1.3억이 되는 거지. 1.3억. 그렇죠? 그러면 여기까지는 괜찮아. 여기까지는. 그래서 유상거래 지금 2억 준 거에서 1억 3천을 인정해 주는 거지. 나머지 얼마? 2억에 줘 샀잖아. 7천은 뭐 해준 거랑 마찬가지. 증여해 준 거랑 마찬가지. 증여. 그럼 다시 재구성하면 얼마? 나 돈 2억 나갔지만 이 물건은 얼마에 산 거고 1억 3천에 산 거고 7천은 그냥 준 거지. 그냥. 지금 구조 아시겠어요? 1억 3천은 돈 주고 산 거고 7천은 준 거야. 준 거. 그냥 먹어. 뭐 이런 거죠. 사 먹어. 뭐 이런 거죠.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세상에는 뭐 얘네 군대에서 뭐 이런 거지. 10,000원 주고 나는 이제 회사 직원들한테 10,000원, 50,000원짜리 주고 야 커피 한 잔 사라. 그럴 수 있잖아. 같이 있다가. 그러면 잔돈이 있어요? 또 먹어. 증여줘 증여. 요거야 요거. 근데 어떤 사람 뭐 야박한 사람도 있지. 뭐 10,000원짜리 주고 뭐 별거 아니고 커피 5잔 하고 버블티 3잔 하고 무슨 쿠쿠다스 한 3개 하고 뭐 이렇게 사와라. 잔돈 너 가져라. 이 개새끼죠 이거. 그렇죠? 지금 우리가 그놈들 따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50,000원 주고 잔돈 니 먹어라 그거랑 똑같은 거야. 그치? 1억 3천. 그러면 7천이 증여라는 걸 이제 아는 거야. 자, 그럼 다시 구성을 한번 해보는 거야. 구성을 어떻게 해보냐. 얘는 회계처리 어떻게 했겠어? 자산 2억 이렇게 잡았겠지. 그리고 대변은 현금 2억 이렇게 잡은 거지. 그렇죠? 재구성 한번 해보자. 우리 매력이 한번 해볼까? 자, 우리 얼마에 산 거야? 얼마에? 고세히 까먹었어? 그렇지. 자산 얼마짜리 산 거야? 1억 3천 산 거야. 그렇지? 그리고 대변에 현금이 근데 얼마 나갔어? 2억 나간 거 아니야, 2억. 그죠? 그리고 증여를 한 거지. 기부. 요렇게 하는 거죠, 요렇게. 어이씨, 죽을 뻔했네. 이거 산재 처리를 해야 되는데, 나 안 그래도, 나 어저께 새벽 4시에 잤어. 그래가지고, 어제 우리 직원들이 회식을 하자고 그래가지고 저녁에 잠깐 회식을 하고 또 사무실 가서 나 혼자 일을 했어. 애들은 무슨 보드카를 먹는 카톡 찍어서 보내고 미친 것들 아주 그냥. 어쨌든 간에. 자, 다시. 위험하네요. 무슨 이렇게 벽을 쳐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이쪽 동네에서 놀면 안 되는구나. 저쪽에서. 자, 기부금 다시. 약간 멘붕이야. 자, 어쨌든 2억에 샀는데 우리 1억 3천에 산 거 남은 7천이라고 재구성을 했어. 이런 게 고가 양수가 좀 어려워. 그래서 뭔가 이상하지. 뭐가 이상하냐면 세무 조정을 하려고 보니까 먼저 뭐를 처리해야 되는 거야. 결국 자산 잡혀 있는 걸 비용 처리해야 되는 거지. 그렇죠? 특이한 거야. 자산 2억이 아니라 자산 1억 3천을 끌어내려야 되는 거야. 우린 1억 3천이니까. 근데 비용 잡더라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게 어차피 감가상각의 대상 금액 혹은 처분시 장부가액이 회계는 2억 잡겠지만 우리는 얼마만 인정해 줄 거야? 1억 3천만 인정해 줄 거야. 그러면 또 이해가 안 돼. 선생님 어차피 뭐 다 비용 처리하는데 지금 오히려 세무조정 뭐 이런 거 하면 7천만 원 비용을 더 인정해 주겠다는 이상한 결과가 되잖아요. 이렇게 볼 수 있잖아. 그러면 이게 거래가 현실에서는 대부분 뭐야? 비지정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너 이 7천만 원 인정 지금 못해 이거지. 송금 부인하기 위한 거지.
근데 이 부인한다는 게 자산을 없애는 부인을 얘기하는 거죠, 결국.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비싸게 산 거는 초반에는 아무 문제가 안 돼, 다들. 왜? 감가상각 안 해주는 것 뿐이잖아. 그 비싸게 산 게 대부분 주식이 많아, 주식이. 주식은 감가상각 자산도 아니죠? 뭐 언제 가서 두들겨 맞는 거야, 언제 가서. 처분할 때 두들겨 맞는 거야, 이게 다.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처분할 때 두들겨 맞는 거야? 실현될 때 두들겨 맞는다는 거야. 취득할 때가 아니라. 그러면 굳이 세무조정 한번 해보자고. 그죠? 자, 세무조정 하면 위치가 좀 보여야 되는데 조심해서 송금 산입을 먼저 하세요. 이 송금 산입이 되게 아름다운 송금 산입은 아닌 거지. 뭘 없애겠다는 거야? 자산 없애겠다는 거지. 그리고 처분 시점에 인정 안 해주려고 미리 땡겨온 거란 말이야. 그러면 자산 70을 없애면 되죠. 요거 자산을 없앤다는 얘기는 결국 소득 처분이 뭐로 된다는 거야? 유보지, 유보. 유보인데 자산 없애는 유보는 보통 앞에 이렇게 마이너스 붙인단 말이야. 그치? 얘는 언젠가 추인된다고 얘기한다고, 추인. 쫓아와. 귀신, 쫓아오는 거야. 그냥 이제 귀신처럼 쫓아오는 거야. 근데 실무에 가면 유보 귀신이 그렇게 많아. 무슨 얘기냐면 알지 못하는 귀신이야, 진짜. 유보가 있는데 세무조정 계산서에 유보가 엄청 있는데 옛날에 왜 생겼는지 관리가 안 되는 애들이 좀 많아. 우리가 전문용어 유보 귀신이라고, 귀신. 정말 미쳐버리겠어, 유보 귀신. 이거 어떻게 털어야 되는데. 왜냐면 이런 게 한 10년 전에 있었다면 그 사실을 모르면 왜 자산에 마이너스가 있을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근데 이거 도대체 뭐냐. 미쳐버리는 거지, 그치? 응? 자, 어쨌든 그 다음에 동시에 만약에 이게 비지정 단체라면 손금 불산입 해버리면 되는 거지. 손금 불산입. 쫓아오시겠어요? 손금 불산입. 그래서 비지정 기부금. 그래서 얼마 잡으시면 돼? 70. 그리고 요거는 회사 밖으로 돈이 나갔지만 누구의 소득이라고 보긴 힘들어. 왜냐면 저쪽 애들은 지금 산 게 얼마에 산 거야? 2억에, 판 게, 저쪽 애들은 2억에 판 거 아니야. 우린 샀으니까. 저쪽 애들은 이미 자연스럽게 세금을 더 냈겠지. 시가 1억에 팔았다면 1억, 저쪽에 장부가액 제로라고 치면 1억만 세금을 냈겠지만 얘들이 2억에 팔았으니까 2억에 대해서 더 세금을 더 많이 냈을 거 아니야. 밖으로 나가긴 나가지만 우리 돈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추가로 원천 징수할 이유는 하나도 없는 거지. 쟤네들이 알아서 세금을 지금 더 내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기타 사회 요출 이렇게 돼요. 기타 사회 요출. 이게 원래 세법이 생각한 모습이야, 원래. 근데 이게 우연히 이러한 단체가 법정단체나 지정기부금 단체라고 하면 어떤 세무조정만 남게 돼요? 어이구, 위에 것만, 자, 위에 것만 남게 된다고, 위에 것만. 만약에 지정이나 법정단체라면, 우연히 그렇다면. 이해하시겠죠? 대신 걔네들은 뭐가 있겠어? 시부인 계산을 하겠지, 시부인 계산? 즉, 한도와 비교해 보겠죠. 그럼 선생님 너무 지나친 혜택을 주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 한도를 초과할 수도 있고 한도 이내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총 송금되는 건 우리 순자산이 감소하는 거는 궁극적으로 200이 감소할 거 아니야. 근데 그거를 지금 처리해 주느냐 아니면 나중에 처리해 주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리고 지정이나 법정단체는 공익 지원이라면 더 빨리 송금 인정해 주는 것도 나쁜 것도 아니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요게 지금 의제기부금 문제다.